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0일 새벽 4시입니다. 조갑제 TV, 조갑제 닷컴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음모론과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음모론이 좌우 양쪽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과 싸우면 피곤합니다. 특히 이 우파가 만들어낸 음모론과 싸우면은 왜 내부 총질하느냐고 해서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브라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낙선되었다고 믿는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해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이어가지고 이틀 전에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이름이 아주 이거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낙선했다고 믿는 음모론자들이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궁, 대법원, 의사당 등 국가 지도부 시설을 공격을 해가지고 점거하고 불지르고 했습니다. 가히 쿠데타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또 군대가 나와가지고 쿠데타로 지금 당선되어가지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룰라 대통령을 몰아내달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이면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이에 준하는 사태가 현재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만약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표적 인물이 비극적이기도 하지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작년에 일찌감치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황교안 전 총리의 대표 출마를 불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황 씨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가적 수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즉 국가 원수직을 수행했던 이가 음모론자로 돌변한 사태는 나라를 망신시키는 일이고 세계적 웃음거리입니다. 문제는 그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난해 3월 9일 대선에 점하여 부정선거 음모가 진행 중이라면서 연일 집단 행동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었다가 사전투표 반대까지 했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 떨어뜨리기 작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고발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수치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이 선거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교안 씨는 작년 가을에 일찌감치 국민의힘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또 2020년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민주당, 여론조사기관, 일부 언론 등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다면서 민주당은 4.15 부정선거로 자리를 차지한 가짜 의원들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숫자로 밀어붙이며 악법들을 참으로 많이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밉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된 게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진영 논리에 지금 사로잡힌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짓말에 또 박수를 치는 우파 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데 거짓말로 자기 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 가장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행위입니다. 작년에 국힘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 국회는 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를 하건 특조위를 하건 3개월 길게는 5개월이면 다 바로잡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난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아니 도대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면은 누가 했다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면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중국에서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고 달아났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 뭘까요? 이게 깊게 들어가 보면은 돈벌이와 연결이 됩니다. 돈벌이. 그런데 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 이준석 씨였어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민경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준석,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황교안 씨는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마를 해가지고 컷오프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 또 자기가 부정한 선거 관리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낙선됐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무효소송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제명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빨리 제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 때 아주 웃기는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음모론자들이 폭도화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이미 한국에서 벌어졌고 미국에서는 더 심하게 벌어졌고 미국보다도 브라질에서는 또
더욱 더 심하게 벌어졌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그 투표 과정이라든지 선거운동 과정이 혼탁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빨리 황교안 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